무슨 이유에서인지 옛날부터 저는 건강검진이 괜히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홍대 앞 헌팅포차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강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죠.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어내며 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홀에서 들려오는 동업자들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야, 강호 좀 불러. 테이블 닦으라고. 투자금도 제대로 못 낸 주제에 사장 노릇은 무슨. 그냥 직원이지 뭐.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호는 손에 쥔 접시를 3개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죠. 설거지통 속 물이 철썩거리는 소리만 주방을 채웠습니다. 강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강호야, 안 들려? 빨리 나와.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냄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죠. 상기된 얼굴, 떨리는 턱선, 억지로 참아내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강호는 접시를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주방을 울렸죠. 알았어. 강호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골목벽에 기대선 강호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담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죠. 1번, 2번, 3번째에야 불이 붙었어요. 불빛이 강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24 청년의 얼굴에 깊은 서름이 새겨져 있었죠. 젠장,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게 조여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 항상 밝게 웃으며 자신을 격려하던 그 얼굴이요.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며 카페 일과 디자인 공부를 병행하는 누나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뭘 했나요? 주식으로 날린 돈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빚을 누나가 대신 갚아줬죠. 하지만 투자금을 내지 못한 강호는 제대로 된 지분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저 허드렛일만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는 누나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했습니다. 아니, 부끄러웠죠. 강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등에 쓰라린 통증이 번졌어요. 바로 그 시각 강남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접수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펜을 든 손이 가볍게 움직였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나갔습니다. 은호 씨, 천천히 써도 돼요. 옆에 앉은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명품 핸드백이 은은하게 빛났죠. 은호는 고개를 들어 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사장님. 그런데 이사장님이 저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어요.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이 은호가 작성하는 서류 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검진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검진,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고성이의 눈동자가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핸드백의 금속 잠금 장치를 만졌죠.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서류를 다 작성하고 접수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3층 검진센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고성이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고성이의 발걸음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먼저 들어갔죠. 고성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걸까요? 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검사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골목 끝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채업자였죠. 남자는 담배를 피우던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담배를 버리며 몸을 돌렸어요. 지강호 씨 맞죠? 전화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강호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채업자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묶여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돈다발이 묘하게 빛났어요. 2천만 원입니다. 이자는 월 10%, 3개월 안에 원금 2,600만 원 갚으시면 됩니다. 사채업자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강호의 손이 떨렸어요. 월 10%라는 말이 귀에 꽂혔죠.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면 이자만 6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포차 동업자들 앞에서 투자금을 내밀어야 했어요. 그래야 비웃음을 멈출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돈다발을 받아주었습니다. 돈의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전해졌어요. 종이 특유의 까슬까슬한 촉감이 느껴졌죠. 강호는 돈을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나도 투자금 낸 당당한 동업자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 강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올라온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사채업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강호를 훑었죠.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이자가 2배로 뜁니다. 명심하세요. 사채업자는 짧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강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돈다발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강호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또 한 갭이 꺼냈어요. 라이터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3층 체열실에서는 은호가 하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은호의 팔에 지혈대를 감았어요. 고무줄이 팔뚝을 조이자 은호는 움찔했죠. 간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알코올 솜을 꺼내 은호의 팔 안쪽을 닦았습니다. 차갑고 시린 감촉이 피부에 퍼졌어요. 힘 빼세요. 금방 끝나니까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주사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스쳤죠.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붉은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괜히 떨리네요. 은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졌죠. 간호사는 재빨리 체열을 마치고 솜을 눌러줬습니다. 다 끝났어요. 팔 이렇게 구부려서 잠깐만 누르고 계세요. 은호는 시키는 대로 팔을 구부렸습니다. 체열실 문 밖에서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나오자 고성이는 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은호 씨? 네, 이사장님. 괜찮아요. 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간호사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호가 복도 의자에 앉아 쉬는 동안 고성희는 담당 의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자 고성희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접힌 쪽지를 의사의 손에 쥐어줬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저한테만 직접 연락 주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성희는 다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팔을 구부린 채였죠. 이사장님, 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거예요. 고성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팔의 솜을 떼어내고 일어섰어요. 주사바늘 자국에 작은 멍이 들기 시작했죠. 은호는 그저 단순한 건강검진이라 믿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런 것들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알지 못했죠. 방금 뽑힌 자신의 피가 단순한 검사를 넘어선 무언가를 밝혀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고성희는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함께 걸어갔어요.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헌팅포차 홀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소주병이 놓였고 안주 접시가 쌓여갔죠. 강호는 주방에서 마와 동료들이 앉은 구석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어요. 5만 원권 지폐 다발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여기 투자금 2천만 원이야. 강호는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동료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돈다발에 고정됐죠. 강호는 가슴을 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도 이제 정식 동업자야. 이 가게 내 목도 있어.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돈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지폐를 훑으며 세기 시작했죠. 다른 동료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사채 아니야? 돈 냄새가 다르네. 맞아. 은행 돈은 이렇게 구겨지지 않거든. 어디서 끌어왔어? 세 번째 동료가 팔짱을 끼고 강호를 쳐다봤습니다. 조롱하는 눈빛이었어요. 강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투자금 냈잖아. 사채 끌어온 게 자랑이냐? 나중에 못 갚으면 어쩔 건데. 너 혼자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가게까지 끌어들이지는 마. 동료의 말에 다른 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말로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허벅지를 두드렸어요. 강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알았어요. 누구인지를요. 손가락이 떨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강호 씨, 나야. 오늘 저녁에 돈 입금 확인 못 받았는데?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강호는 숨이 막혔어요. 오늘 저녁이라니요. 계약한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을 요구한다는 말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3개월 뒤에 갚기로 했잖아요. 계약서 똑바로 안 읽었어? 첫 이자는 당일 납부야. 50만 원, 오늘 밤 12시 전까지 입금 안 하면 연체료부터. 강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귓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쿵쾅거렸어요. 50만 원이요. 방금 투자금으로 2천만 원을 냈는데 어디서 50만 원을 구한단 말인가요? 오늘 당장 갚아. 아니면 끝장이다. 알았지? 사채업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끊김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강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동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표정 봐. 벌써 독촉 들어온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포차 문을 박차고 나가는 강호의 뒷모습을 동료들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꼈어요. 강호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0만 원, 50만 원이요. 은행 계좌에는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어요. 이미 다 빌려 쓴 상태였죠. 강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누나가 일하는 카페였어요. 강호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호가 보였죠. 은호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은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 누나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강호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종이 딸랑거렸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강호야, 무슨 일이야? 일 끝났어? 강호는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은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지금 돈 좀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은호의 환한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은호는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강호야, 무슨 돈을 빌렸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 서너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은호는 목소리를 낮췄죠.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누나, 미안해. 헌팅 포차 투자금 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금? 그럼 설마.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강호는 주먹을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를 썼어. 2천만 원. 이자가 월 10%야.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월 10% 이자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이야. 3개월이면 600만 원이잖아. 은호는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호야, 넌 대체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지금 당장 50만 원이 필요해. 첫 이자를 오늘 밤까지 내야 한대.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절박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호야, 지금 내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바로 그 순간 카페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문 위의 종이 요란하게 딸랑거렸죠. 은호와 강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채업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두 명의 남자가 더 따라 들어왔어요. 세 사람 모두 표정이 험악했죠. 사채업자는 카페 안을 훑어 강호를 발견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냉소가 번졌어요. 여기 있었군. 전화도 안 받고 도망 다니기는.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커피잔을 든 여자 손님이 눈을 크게 떴죠.
노트북으로 일하던 남자 손님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당장 이자 내놔. 50만 원. 사채업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온 두 남자도 좌우로 벌어서며 위압감을 주었어요. 강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호의 뒤로 몸을 숨겼죠. 강호의 손이 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어? 첫 이자는 당일 납부. 어겼으면 연체료야. 사채업자가 손가락을 꺾으며 위협했습니다. 뚝뚝 관절 소리가 났어요. 카페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남자 손님도 황급히 자리를 떴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은호는 강호를 뒤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채업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은호의 눈빛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 카페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은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채업자는 비웃었어요. 카페 주인이야? 그럼 동생 대신 돈 내줘. 50만 원만 내면 조용히 나가줄게. 사채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커다란 손바닥이 은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죠. 강호는 은호 뒤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낮은 작동음만 들렸죠. 은호는 카운터를 돌아보았습니다. 금고가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안에 50만 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죠. 어서 내놔. 시간 없어. 사채업자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강호의 가슴에 닿았죠. 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 뒤편 창고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맘대로 집 사업 관련 견적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지역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그리고 은호의 떨리는 음성이 섞여 들렸죠. 지역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걸친 채 문을 열고 나갔어요. 홀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를 지나 카페 안으로 들어섰죠. 순간 지역의 눈에 모든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셋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은호는 강호를 뒤로 감싸며 떨고 있었죠. 강호는 은호 등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어수선했어요. 손님들은 모두 나가버린 뒤였죠. 지역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군. 지역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밑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고개를 돌렸죠. 지역은 은호와 강호 앞에 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단단히 섰어요. 여긴 장사하는 곳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채업자는 지역을 위아래로 쳐봤습니다. 비웃음이 입가에 번졌죠. 당신 누군데? 여기 주인이야? 이 카페 사무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란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채업자 뒤에 두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위협하려는 듯 어깨를 으쓱였죠. 업무 지장? 웃기네. 여기 애가 우리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고 있어. 이자 50만 원만 받으면 나갈게. 사채업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호 씨,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혁은 다시 사채업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며 차분하게 말했죠. 현금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일부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사채업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역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는 휴대폰을 꺼내 계좌번호를 불렀죠. 국민은행 303-1489-6742-0318. 지역은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며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어요. 지역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송금, 금액 칸에 5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알림이 왔죠. 입금 50만 원. 사채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어. 근데 이건 이자고 원금은 따로야. 알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지역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입맛을 다셨어요. 뒤에 두 남자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오늘은 이 정도로 해주지. 근데 원금은 기한 안에 갚아야 해. 안 그러면 이자가 2배로 뛰어. 사채업자는 지역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뒤에 두 남자도 따라 돌아섰죠. 세 사람은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이 딸랑 울렸어요.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낮은 작동음만 들렸죠. 지역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은호와 강호를 바라봤어요. 은호는 창백한 얼굴로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지역 선배, 괜찮아? 지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운터 의자를 당겨 은호에게 건넸어요. 앉아.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은호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지역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숨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소라는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카페는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낮은 웅웅거림만 카페 안을 채웠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강호는 카운터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듯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손가락 사이로 강호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호의 목소리는 손바닥에 가려져 작고 떨렸습니다. 은호는 동생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한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강호를 더 다그칠 수는 없었어요.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은 카운터에 기대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담담한 표정이었죠. 은호는 지역의 옆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단단한 턱선, 차분한 눈빛, 흔들림 없는 자세요. 방금 전 5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송금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고마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고마워요, 지역 선배.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구멍이 메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이 몸을 돌렸습니다. 은호를 바라보았죠. 은호의 떨리는 어깨, 축 처진 고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역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업자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역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역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걱정도 동정도 아닌 그저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은호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설렘이 스쳤죠. 은호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고마운 마음뿐이었을까요? 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역 선배, 그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천천히라도 꼭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마. 우리 3개월 동업 계약 있잖아. 그 안에 천천히 정리하면 돼. 지역이 말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호는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강호야,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갔어. 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코끝도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누나, 난 정말 알아. 이제 됐어. 앞으로 조심하면 돼. 은호는 강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걱정, 안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묘한 감정까지 뒤섞였어요. 지역은 창고 쪽으로 걸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은호를 돌아보았죠. 은호야, 내일 아침 일찍 현장 나가야 해. 7시까지 카페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 네, 지역 선배. 그럴게요.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죠.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카운터에 기대섰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동업의 무게가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어요.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죠. 흔들림 없던 그 눈빛, 담담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속 두근거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카페 안을 비췄습니다. 은은한 주황빛이었어요. 은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고마운 마음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은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고성이의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죠. 노란 빛이 서재 한쪽만을 비췄습니다. 고성이는 책상 옆 벽면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림 액자 모서리를 눌렀어요.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그림이 옆으로 밀려났죠. 벽 안쪽에 설치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성이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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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4개의 숫자가 입력됐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거운 쇠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고성이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고성이는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A사 용지 2장이었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검사 의뢰인 지은호. 검사 항목 목의 유전자. 일치 검사 결과 일치율 99.9%. 고성이의 눈동자가 그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99.9%. 고성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굳어갔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죠. 고성이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혈액형, 염색체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일치도까지요. 모든 수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친딸이라고요. 고성이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죠. 오랜 세월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독백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이 아이를 진실에 복귀시켜야겠지.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접어 정리했죠. 고성이는 금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안쪽에 놓인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죠. 고성이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하지만 이번 것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죠. 검사 의뢰인 진호. 검사 항목 북의 유전자 추정 검사 결과 북의 후보자와의 일치율 99.9%.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서류는 몇 달 전 은밀히 진행한 검사 결과였어요. 은호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죠. 고성이는 서류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서류 아래쪽을 가리고 있었죠.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어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성이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받은 목의 검사 결과, 다른 하나는 과거에 받은 북의 검사 결과였어요. 두 장의 서류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북의 검사 결과의 이름 부분은 고성이의 손으로 가려져 있었죠. 고성이는 오늘 받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그 옆에 과거의 서류도 나란히 놓았죠. 두 봉투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의 진실 옆에 또 다른 진실이 함께요. 고성이는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무거운 쇠문이 천천히 닫히며 딸깍 소리를 냈어요. 고성이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잠갔습니다. 그림을 원래 자리로 밀어 금고를 가렸죠. 고성이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걷었어요. 밤하늘이 보였죠.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갓난아기였던 은호의 모습이요. 미안하다, 은호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야. 고성이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스탠드 불빛만 외롭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죠. 하나의 진실 옆에 또 다른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문을 닫은 뒤였죠. 은호는 카운터 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어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죠.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긴 숨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병원 검진, 강우의 사체 문제, 카페에 들이닥친 업자들, 그리고 지역이 나타난 순간까지요.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업자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또다시 두근거렸죠. 고마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은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주황빛으로 깜박이고 있었어요. 간판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은호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은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걱정, 안도,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까지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홍대 앞 헌팅포차는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주방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였죠. 강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잔이 놓여 있었죠.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얼굴, 카페에서 벌어진 소란, 누나의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지역이 송금하던 모습까지요. 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강호의 자책이 조용한 포차 안에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강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포차 안에서 강호는 혼자였어요. 투자금도 제대로 못 내고 사채까지 쓰고 누나한테 또 피해를 주고요. 강호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24 청년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만 가득했죠. 강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이제는 정말로. 강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강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카페 뒤편 창고 사무실에서는 지역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견적서들을 파일에 넣었어요. 내일 현장에 가져갈 도면도 챙겼죠. 지역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지역은 벽에 걸린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맘대로 집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 간판이었어요. 지역이 직접 만든 것이었죠. 지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오늘의 소란도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에요. 지역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공간을 채웠죠. 지역은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카페 홀로 들어섰습니다. 은호가 조명을 끄고 있었어요. 지역과 은호의 눈이 마주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야, 내일 7시에 봐. 네, 지역 선배.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어요. 문이 닫히며 종이 딸랑 울렸죠. 은호는 지역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역이 멀어져 갔어요. 은호는 마지막 조명을 껐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죠. 은호는 가방을 챙겨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갔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이었죠. 지역과 7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은호는 카운터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자였죠. 은호는 몸을 숙여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상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은호는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었어요. 은호는 카운터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죠. 상자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은호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5월.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죠. 그곳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찢긴 서류의 일부였습니다. 은호는 그것을 꺼냈어요. 가족 관계 증명서. 하지만 절반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름 부분이 찢겨 나간 상태였어요. 생년월일만 희미하게 보였죠. 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은호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 어렴풋이 자신을 닮은 것 같았어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득 병원에서 받았던 검진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장님이 이상하게 긴장하던 모습이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들어섰어요. 은호는 황급히 사진과 서류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죠. 은호야, 준비됐어? 지혁이 물었습니다.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혁 선배, 금방 갈게요. 은호는 상자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죠. 이 상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보낸 걸까요? 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상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이 상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1995년 사진 속 여인과 아기는 정말 은호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찢긴 가족관계 증명서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금고에 감춰둔 2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은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강호는 과연 이 빚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혁과 은호 사이에 싹트는 감정은 동업 관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호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금속 상자를 보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